이더는 새 청바지가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큰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완벽한 새 청바지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겁을 먹고 탈의실에서 도망을 쳤죠. 왜일까요? 이더는 커다란 거울을 힐끗 보았을 때 탈의실에 있던 한 남자가 거울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가 거울을 등지고 서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얼굴이 보이고 있었다고요. 그는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캐롤라인은 항상 직장에 늦습니다. 알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멈추고 계속 잠을 자거든요. 그 결과 캐롤라인의 상사는 그녀의 지각에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캐롤라인에게 다시 한번 회사에 지각하면 해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캐롤라인은 또 지각을 했어요. 하지만 상사는 기분이 좋아서 수수께끼를 내고 만약 그녀가 정답을 맞춘다면 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캐롤라인은 동의했습니다. 상사는 사람들이 몇 월에 잠을 가장 적게 잘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캐롤라인에게 승산이 있었어요. 약속대로 상사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죠. 그럼 답은 몇 월일까요? 가장 짧은 달은 2월이므로 사람들이 가장 잠을 적게 자요. 자, 짧은 퀴즈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지만 항상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건 뭘까요? 네, 도장입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하기 전까지는 지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약속입니다. 지난 토요일 카렌은 고딕 성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는 그곳에서 길을 잃어 성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자신을 향해 움직이는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카렌은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항상 바닥에 머물지만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죠. 그치만 제겐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카렌은 즉시 도망쳤습니다. 왜일까요? 항상 바닥에 있지만 더러워지지 않는 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에게 그림자가 없다면 그는 뱀파이어임이 틀림없습니다. 제스퍼는 폭우가 내리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젖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쉬워요. 제스퍼는 대머리거든요. 파티에 12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게임을 하려고 했고 에릭에게 진행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릇에 12개의 사과가 담겨 있었는데 에릭에게 사과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줄 수 있겠냐고 했죠. 하지만 한 개의 사과는 여전히 그릇에 남아있어야 했어요. 에릭은 11명에게 사과를 하나씩 주고 12번째 사람은 그릇에 사과를 받습니다. 할아버지, 두 아빠, 두 아들이 함께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들은 각각 영화 티켓을 한 장씩 샀어요. 티켓은 한 장에 $5이고 총 $15를 썼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티켓 한 장에 $5이고 총 $15를 썼으니 3장을 샀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기도 하고 아버지 역시 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농장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약간의 돈을 받았습니다. 오리 한 마리는 $11, 거미 한 마리는 $44, 벌 한 마리는 $33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확실히 규칙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받게 될까요?
걔는 22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다리당 5달러 50센트를 받았어요. 오리의 다리는 2개고 거미는 8개, 벌은 6개의 다리가 있죠. 개의 다리는 4개이기 때문에 22달러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6개의 컵이 한 줄로 놓여 있습니다. 처음 3컵은 비어 있었고 4, 5, 6번 컵은 가득 찼어요. 빈 컵과 가득 찬 컵을 번갈아 마시려면 순서를 바꿔야 해요. 한 컵만 만질 수 있고 다른 컵의 도움으로 컵을 밀거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5번) 컵을 잡아서 (2번) 컵에 물을 붓고 다시 놓으면 돼요. 메리는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말 멋진 성이 보였어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 성에 머물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사악한 트롤의 성이었고 그는 침입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명의 경비원이 메리를 잡아서 어두운 방에 가둬버렸어요. 하지만 트롤은 그녀에게 탈출의 기회를 줬습니다. 방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문, 잠겨있는 문, 총 2개의 문이 있었어요. 경비원들은 메리가 풀려날 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경비원 중 한 명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다른 한 명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메리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경비원 한 명에게만 질문할 수 있어요. 메리는 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동료에게 자유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한다면 그건 어느 문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누가 대답하든 그들은 잠긴 문을 보여줄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잠긴 문을 가리킬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잠긴 문을 가리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메리는 잠긴 문이 어디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다른 문을 선택하면 되겠죠? 말레나는 남편 제롬에게 음식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에게 장볼 목록을 주었죠. 말레나는 남편에게 빵, 오렌지 주스 2병, 그리고 누구든 사용하기 전까지 깨져야 하는 걸 사다 달라고 했어요. 말레나는 제롬이 무엇을 사다 주길 바란 걸까요? 계란은 깨기 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계란입니다. 에스메는 또 다른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마녀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물었죠. 깃털처럼 가볍지만 가장 힘이 센 사람은 5분 동안 참지 못하는 건 무엇일까? 수수께끼에 능한 에스메는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수수께끼를 맞춰보시겠어요? 깃털처럼 가벼울 수 있지만 오래 참지 못하는 건 바로 숨입니다. 에릭, 사만다, 샬롯은 해변에서 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꽤 더웠고 친구 중 한 명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들 중 하나는 로봇이기 때문에 수영을 하러 갈 수 없습니다. 누가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만다예요. 일단 땀이 나거나 볼이 빨개지지 않은 사람은 그녀뿐이니까요. 3명의 남자가 자신들 중에서 누가 가장 똑똑한지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는 그들에게 가장 똑똑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제 손에 5개의 모자가 있습니다. 이 중 3은 검은색이고 2은 흰색이에요. 이제 눈을 감으세요. 새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새 남자에게 검은 모자를 씌우고 하얀 모자 2개는 가방 안에 숨겼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이 쓰고 있는 모자의 색을 추측해야 했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그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서로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때 갑자기 세 남자 중 한 명이 소리를 쳤어요. 저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그는 추측할 수가 없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매번 논리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웅덩이를 살짝 보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헨리의 삼촌 아서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 전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귀중품과 돈을 숨겨둔 곳을 찾지 못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헨리는 오래된 서류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가 들고 있던 문서에 그가 찾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나는 오후 3시 정각에 내 모든 돈과 귀중품을 숨겼다. 내가 좋아하는 벚나무의 그림자가 끝나는 곳에 숨겼지. 그곳을 파내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니. 헨리는 황홀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의 삼촌의 고급 별장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 벚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땅을 파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럽고 화가 난 그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왜 아무것도 못 찾았을까요? 헨리의 삼촌이 귀중품을 숨긴 지 몇 년이 지났죠? 나무는 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그림자도 길어진 겁니다.